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이타적이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이기적 유전자야말로 이타성의 진화를 설명하는 최고의 진화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의 습성이 진화하고 이타성은 진화할 수 없는 이유를 게임 이론으로 풀어본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어 약자로 ESS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기적인 습성만 ESS고 이타적인 습성은 ESS가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요? 인간은 때로는 남을 돕습니다. 국가에 충성해서 전쟁터에 탐가하기도 하고 사회에 봉사하기도 하죠. 인류종 전체 번영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에서 자기의 이득을 잘 취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건 진화론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 리처드 도킨스가 그랬다면서 우리는 유전자가 탑승해 자신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로봇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이타적이고 착한 행위를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점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이타성은 이기적 유전자 이론으로부터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타성도 진화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어떤 이론보다도 이타성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선택설은 틀렸다고 선언한 개체 선택설 또한 이타성의 진화를 잘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타성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가요? 이건 개체 선택설입니다. 진화는 개체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진화되었다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따르면 유전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가 번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고요? 유전자는 복제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죠. 똑같은 분자 구조를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 그것이 바로 유전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유전자를 이기적으로 만들죠. 유전자는 자기 자신의 복제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이 복제된 유전자는 사실상 원본 유전자와 똑같은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원본 유전자는 복제된 유전자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해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복제 분자의 번영은 곧 원본 분자의 번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므로 원본 유전자는 복제본 유전자를 위해서 행동해도 됩니다. 이런 방식의 이타적 유전자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죠. 만약에 동물 내부의 유전자가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다른 동물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동물을 조종한다면 결국에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다른 동물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복제를 도와주는 이기적인 동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동물 개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냐는 겁니다. 동물은 어떻게 같은 유전자가 다른 동물 개체에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혈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자매, 사촌들이요, 이들에게는 반드시 나와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부모님은 반반을 섞어서 자식을 만들었으니까요. 부모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식은 자기 유전자의 2분의 1만이 들어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의 유전자와는 다른 루트로 전해지긴 했지만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는요, 자기 자신의 유전자와 완벽히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계산은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삼촌, 사촌의 경우에도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근친도라고 부릅니다. 자, 가족 중에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구해줘야 할까요? 구하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가 만약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무조건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기적 유전자가 번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촌의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물에 빠진 사촌을 구해야 할까요?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쌍둥이 형제 정도는 아니죠.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친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촌의 유전자는 내 유전자와 8분의 1만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촌을 구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극심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8명의 사촌이 동시에 물에 빠져야 내가 구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근친도를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숲속에서 8개의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배가 불러서 버섯을 최대 3개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을로 돌아가서 이 버섯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나요? 마을로 돌아가면 당신의 가족인 동생, 사촌, 그리고 유전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옆집 친구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버섯을 안 나눠준다고 가정할 때 최대 버섯의 섭취량 3개의 점수만 따지면 당신은 플러스 3점을 얻습니다. 만약에 이타적으로 행동해서 버섯을 이들에게 2개씩 나눠준다고 한다면 근친도 계산에 따른 득점은 나 2개, 2분의 1의 근친도를 가진 동생 2개, 8분의 1의 근친도를 가진 사촌 2개, 그리고 옆에서 껄떡대해서 안 나눠줄 수가 없었던 옆집 친구 2개를 모두 합한 3과 4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만 버섯을 다 처먹는 것보다는 이타적으로 2개씩 나눠주는 게 내 몸속 이기적 유전자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어때?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가설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타
이타성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근친도 계산과 유전자 중심 진화 관점은 바로 위대한 생물학자로 불리는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입니다. 물리학자 윌리엄 해밀턴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로써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세간의 비판,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설명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 비판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이기적 유전자는 이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가족에 대해서만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요. 이제 앞으로 포괄 적합도 이론에 따라서 동물의 성별에 따라서 행동 차이가 나는지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암컷과 수컷,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이어서 혈연이 아닌 경우에도 진화할 수 있다는 이타적인 마음, 상호 호혜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기적 유전자 컨텐츠도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상이었습니다.